그래서 어쨌든 만나뵈서 반갑고요. 근데 시작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맡은 이제 2시간 동안의 프로그램 제목은 개인 진로 상담의 이론 및 실제가 제목인데 다들 알고 오셨죠? 예, 그렇게 근데 한국말 그래서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12시에 여기에 오셔서 지금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계셨던 것 같고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랑 하는 시간은 좀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듣고 현장에서 서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모색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이 프로그램이 그 제목이 개인 진로 상담 이론의 실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상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볼 게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진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전부 다요? 네. 그러면 혹시 심리 검사도 직접 하시나요? 스트롱은 저희가 들고 받았고요. 예. MBTI는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MBTI 저기 실시하고 채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할 수는 있는데 교육 수료를 안 해서 저희가 실시는 저희가 직접 안 해요. 하는 방법은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검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하시나요? 아니면 의뢰를 주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학생활 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의뢰를 주로 하시고 그러면 혹시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험 지도를 주로 하시는 거죠? 주로 시험 지도나 아니면 뭐 진로 선택을 할 때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제 주로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진로 상담과 관련된 강의를 이번 말고 여러 번 들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들은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이다 그러면 그 상담 분야의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진로 상담은 말 그대로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상담자가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특히 그 영역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을 하고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목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걸 진로 상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상담의 이론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대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더라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진로 상담 이론이 크게 뭐 굳이 개인 진로 상담, 집단 진로 상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주로 이 지금 제가 설명한 5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개인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 집단에 적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5가지의 흐름으로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건 펄슨이나 홀킨슨 등이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연구를 해왔고 이게 처음에 진로 상담 이론을 이제 확대시키고 발전을 시킬 때 근거가 됐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지한 어떤 특성을 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근거를 둬서 그 사람의 직업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게 바로 진로 상담이다라고 봤던 게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스트롱 검사라든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또 그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노동부에서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 검사들이 다 여기 특성 요인 이론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검사들이고 그리고 이론인데 이제 이 이론이 주류로 항상 이루어져 왔었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론이 이제 사회 이론이에요. 사회 이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어떤 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특성 요인 이론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기질에 초점을 둬서 그 개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이론이었고 이제 사회 이론은 좀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인의 하나에 맞추기보다는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요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정의 영향력, 가정의 영향력이란 건 부모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친지의 영향력, 뭐 동료들의 영향력, 학교에서 선생님의 영향력 이런 주변의 영향력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나 압력 집단 역할을 지각은 그 내담자 자신이 개인이 내가 속한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빨리 엄마 아빠를 도와서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는 역할을 지각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압력 집단들이 그 내담자에게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역할 지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개인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쳐서 직업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많이 아실 거예요. 홀랜드 검사도 많이 하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스트롱 검사도 많이 하고 홀랜드 검사도 이거는 혹시 홀랜드 검사를 해봤다 하시는 분 아마 학생생활연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직접 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할 수가 있고 그 한국 가이던스에서 판매를 하는데 수기용이 있어요. 컴퓨터용이 있고 수기용이 있는데 컴퓨터용은 가이던스로 이제 답안지 OMR 카드를 보내서 그쪽에서 채점을 다 해서 답지를 보내주면 그거를 가지고 학생과 같이 상담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주로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그럴 기회가 생기거나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수기용을 이제 좀 학생생활연구소에 가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부 정도만 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적용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말해도 들리시죠? 네. 수기용을 가지고 이제 그 수기용은 한 30분 동안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쭉 풀면서 나중에 같이 결과로 자기의 유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하게 어떤 지식이 없어도 그 수기용에 보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6가지 유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 6가지 유형을 바로 학생과 같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검사지를 학생생활연구소에 가서 받으셔서 한번 실시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들 본인 자신이 한번 자기의 유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 번째로 이제 나온 게 홀랜드의 인성이론인데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특성 요인 이론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좀 비슷한 입장인데 이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그 적응 방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적응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런 걸 모두 합쳐서 말하는 걸 적응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 환경을 택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특성 요인 이론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더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홀랜드의 인성 이론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6가지 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6가지 유형과 유사한 6가지의 직업군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실제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는데, 탐구형은 여기서 말하듯이 어떤 그 학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거나 탐구를 한다거나 이런 유형에 더 선호를 느끼는 거고, 예술형은 뭐 독창적이거나 창의력이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맞춰서 직업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이 이론이고, 이거는 이제 따로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에 대해서 이제 뭐 강의가 있거나 워크숍이 있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 안에서 활용을 하고 직업 선택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론이 슈퍼의 직업 발달 이론인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아까의 이론들의 뭐 반대가 돼서 나왔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슈퍼라는 학자가 직업의 발달 단계가 있다.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내담자나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업 발달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직업적 발달 단계는 이제 첫 번째가 성장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장기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계고,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자아 개념을 이제 형성시키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탐색기는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기까지를 탐색기라고 보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탐색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자아 검증을 하고 직업적인 탐색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주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선택하게 된 직업을 아니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을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확립기로 넘어갔을 때 44세까지를 확립기라고 여기서는 보는데, 그 직업을 유지를 시키고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가 쉽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시기에 충분한 탐색을 하고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확립기에 그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어떤 안정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확립기에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직업을 택해서 그 직업을 쭉 유지하면 좋겠지만, 직업을 한 가지 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다시 택한다든가 아니면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직업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립기에 적절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유지기로 넘어가질 못하고 탐색기와 확립기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어떤 진로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통해서 이 시기 확립기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학생들이 학력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이제 저 유지기를 계속 좀 그나마 덜 힘들게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기에서 적절하게 확립을 좀 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45세에서 64세의 유지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 학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5세부터 은퇴기여서 직업 전처에서 은퇴를 하고 뭐 제2의 인생을 한다든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 직업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요새는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은퇴기가 65세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은퇴기가 보통 40대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기가 빨라지고 은퇴기가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어떤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발달 단계가 당겨지는 만큼 자기의 직업이 그 유지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시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이론인데 이 의사결정 이론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초반에 나왔던 이론들도 다들 바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의사결정 이론이 이제 상담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의사결정 이론은 무슨 입장이냐면 하나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거 어떤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적절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로 지도나 직업 상담이라는 건 그 내담자나 개인이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 입장에 맞춰서 이제 진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이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목적의식을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할 거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두 번째가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보는 직업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동양공조 같은 경우는 2년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진학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학 계획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한 다음에 세 번째가 가능한 대안을 이제 찾는 거예요. 가능한 대안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들어가게 되고 그 브레인스토밍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대안들이 충분하게 많이 나왔을 때 그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그 각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예측은 내담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같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그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생각을 다 얘기를 해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그 대안에 대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솔직히 경험의 폭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보다 훨씬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같이 하나하나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해서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그게 과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현재 실현이 가능할까? 지금의 상황에서 뭐 얼마나 실현이 가능할까를 한번 이제 찾아보고 만약 실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현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들을 적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치 평가는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대안들을 찾고 그 대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치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우선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관과 내가 선택한 대안들이 과연 맞느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그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가치 평가예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나의 생각들과도 맞는지 찾아봤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는 내가 그러면 해보겠다 아니면 어렵겠다 이렇게까지 다 해보니까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밑에 이제 의사결정과 평가 및 재투입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이제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투입을 해서 다시 이제 다른 가능한 정보나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중에 한 가지 대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수립을 하면서 종교를 맺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상담 기법이나 어떤 상담 방법들이 나올 때 이 과정을 진로 상담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검사나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초반에 내담자에게 필요하면 검사를 실시를 할 수 있는데 그 검사를 실시한 자료와 더불어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앞에 얘기했던 이론들하고 의사결정하고 결정 이론하고 같이 요즘에 조합이 돼서 진로 상담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입장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실습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과 이제 상담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보면 여기서 단순한 진로 미결정과 결단성 부족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로 미결정은 뭔 것 같으세요? 진로 미결정. 그러니까 진로 미결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너무 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는 게 이제 진로 미결정인데 결단성 부족이라는 건 내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를 간단하게나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나마 난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은 대강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 옮기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제 미적미적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결단성 부족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담을 이제 진로 지도를 받거나 이제 어떤 취업을 이제 알선 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그게 정말 얘가 진로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대강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결단을 딱 내리고 추진을 하는 추진력이 떨어지는 건지를 선생님들이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진로를 미결정해서 선생님들께서 진로를 지도를 해서 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자기가 적절한 진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쓰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진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상담을 만나서 한두 번 해보니까 결단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말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군요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자 해서 다시 만났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고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와 봐라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진 않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회사 솔직히 좀 제가 지원해서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다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아니면 뭐 까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결단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학생생활연구소나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성을 좀 키워주는 훈련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결정 훈련을 받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게 하고 나서 다시 진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진로 미결정의 측정 도구는 심리검사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로 미결정이냐 아니면 결단성 부족이냐 이런 거를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겠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보기 어렵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심리검사를 예를 들면 뭐 진로 성숙도 검사라든지 자기 효능감 척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자아 존중감 척도라든지 뭐 자신감이 없어서 미결정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검사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받아봤는데 거기에 결과들을 보니까 어떤 뭐 결단력이 좀 진짜 부족하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하시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더 전문적인 이제 기관이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리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대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상담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짚어봤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개인 진로 상담의 실제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을 해보기 전에 이제 진로 상담이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개인 진로 상담이 있고 집단 진로 상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사이버 진로 상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선호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오산대 학생생활연구소에도 좀 있었거든요. 거기도 2년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개인 상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 진로 상담도 개인 상담을 할 때는 보통 회기수를 6회기 이상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상담을 끝내는 게 좋거든요. 학생들이 방학이 지나가면 2학기 때부터 또 많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2년제라 졸업 준비가 또 빨리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상담을 장기간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안에 그 학생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좋은데 개인 상담은 보통 장기로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하는 거는 단기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6회기, 8회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명씩 소그룹으로 집단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이버 진로 상담을 뒤에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노동부의 그 오크넷이나 여러 사이트들에서 진로 상담을 사이버로 할 수 있게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이버 진로 상담이 개인 진로 상담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더 효과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진로 지도를 하기가 훨씬 그걸 이용하면 더 쉬울 거다라는 판단이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잘 활용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걸 한번 나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개인 상담인데 개인 상담, 개인 진로 상담을 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자아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키운다든가 진로 계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일에 대한 태도나 생각과 동기를 명료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개인 진로 상담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분석하고 뭐 종합하고 예측하고 상담하고 수술을 한다 이런데 이제 분석이나 종합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그 의뢰 목적을 들어보고 그 목적이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한 다음에 진단에 그걸 듣고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담을 들어가고 수술을 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 기법으로는 여기서 보면 초중적인 관계 형성, 공감적인 이해, 반영, 지지, 명료와 정보 제공 등 이런 식으로 이제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주제를 줄 건데 그거를 여기 선생님부터 2명씩 짝이 되시는 거예요. 2명씩 짝이 돼서 한 명은 진로조사 선생님, 한 분은 이제 학생이 돼서 이제 간단하게 상담을 이제 받는 형식의 이제 역학을 해볼 건데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학생이 제가 지금 1학년 이제 2학기인데 1년을 제가 한 학기를 참고 다녀갔는데 학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학기를 쉬고 편입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편입이 가능한지 해도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휴학을 하고 편입 준비를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지금 여기 선생님부터 2명씩 한 팀이 되셔가지고 한 분은 상담자, 그러니까 진로조 선생님, 한 분은 내담자, 그러니까 찾아온 학생 이렇게 이제 돼서 그 큰 상황은 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 찾아온 학생 역할을 맡으신 분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자세한 설정.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지도 선생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적절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그 상담 방법도 본 선생님께서 평소에 학교에서 하신 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선생님께서 어디서 교육을 받으실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적용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한 5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제가 상담자한테 선생님이 상담자는 제가 이제 질문을 내담자요? 제가 선생님인데 내가 내담자. 제가 이제 애들한테 선생님, 고민이 좋았어요. 1학년 2학기를 다녀보니까 학교를 좀 다녀야 되지. 시집을 해야 되지. 방향 설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얘가 정성이 진짜 안 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마음이 그렇게 무지가 그런 게 이제 시험은 정당 시험 들어와. 아 그러네. 1년이 별로 안 되네. 이상이 군대를 갔다 많이 불하잖아요. 너무 싶다. 일단
이게 맞는 건데 그런 그건 안 돼. 다니면서 절대 일단 등록금은 내. 정할 데가 없었지. 학생은 뭘 살려면 그런 들어가야 뭘 때문에 좋아하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안 갈 때도 중학교 졸업이야. 교육 시간 뭘 때. 해야 될지 기본적 직업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비석하는 취직을 해야 될지 저들까지 아직 막연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홀짝도 다니니까 군대를 갔다 와요. 군대 갔다 와서 이게 꽤 제대로 가. 제 전문적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상담 기법에서 보니까 이런 편이다. 가정이 완전 이런 집들을 기본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에서는 이질은 있지만 나중에 수준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군대 갔다 와라.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 장비가 없으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에 1년 동안 해봐라. 그리고 다시 하고 또 운동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 지금 이야기 걸어가고 어느 게 졸업할 때 학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딱 사회가 답답하고 힘들다는 경험 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이런데 왔을 때 붙이고 자 그러니까 아직 그 상태인가 그러면 문제가 그래서 여구가 여구 하사가도 보내고 네,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보시면서 화기애애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두 분이 하시는 거를 수많은 가능성 중에 다른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면서 예 어떻게 하나 아무리 여자 내남자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선생님이 이런 학생님 맞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정보를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기
아직 못 끝냈을 부분 잠깐 이제 멈춰주시고요. 여기 두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시고 아 나랑은 좀 다르네, 어떤 면이 비슷하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아시던 거 한번 처음부터 해보시겠어요? 예.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부터 그냥 새롭게 하셔도 돼요. 이제 상황을 편하게. 저희는 벌써 해서 저희가 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 진행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건가요? 아, 여기서 보려는 거는 그러니까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가를 제가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네, 아까 한번 연습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작 단계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어느 분? 제가 학생이니까. 딴짓 좀 하지 마세요. 노인대학에 노인대. 제가 상담부서고요. 여기가 정기과 1학년 19살.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을 한 이유는 정기과에서 대부분 여성 학생들이 좀 많이 적성이 안 맞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하는 게 지금 장려사만 했는데 컴퓨터나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설정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정기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학적 부분이 많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네, 두 번째. 지난번에 얘기를 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정기과의 성적에 맞춰서 부모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완전히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답을 조금 더 해주셨어요? 생각은 하다 보고요. 그렇게 바뀌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가 가서 하고 있는데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고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적성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이번 주 수업할 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들려요? 아, 또 부담 부담됩니다. 이번 주 수업할 때 좀 많이 어려우셨어요? 네. 안 맞습니다. 네, 좀 안 맞, 어려웠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쫓아가기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용어 같은 거. 용어 형식이라고 하면 외국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가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가지고 이해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가 되게 저항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었는데 예. 좀 게임은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러셨다고 컴퓨터 공학과 가시려고 했는데 선생님만 말해주세요. 선생님. 가장 큰 영역은 친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향이 큰 거고요. 친구가 하는 모습 봐보면 덜 힘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되게 얼른물어들 보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대학 공전에는 대학에서 하는 것 중에 이회는 모르겠고요. 지금 휴학 중이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대학 공전에는 전과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학생이 굉장히 조리가 있죠. 조리가 있고 진짜 선생님도 차분하시고 학생도 본인의 의사를 관계가 있는 것 네. 아, 서로 자, 이런 학생들만 오면 참 좋겠죠. 진로인도 하기가 선생님께서. 그래서 모험적인 그래도 학생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께서 지금 잘 학생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보 제공도 해주셨잖아요. 저기 있는 뒷부분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공감적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라는 건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겠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비춰주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건 그 학생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서 얘기를 하고 명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애매모호할 때 지지를 해주는, 정리를 해주는 건데, 지금 명료하는 별로 나오진 않았고 공감적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지지를 해주시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많이 하시나요? 여기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네. 한 가지 질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아까 예전처럼 그런 경우도 학생이 적성이 안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맞는 거 같니? 물어보면 네. 저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 예, 이제 예. 수학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피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이 대부분 적은 쪽, 관광경이나 그런 쪽을 생각하는, 저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자동학과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뭐 할 거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막연하죠. 예, 그래서 아까 저 학생처럼 그렇게 진짜 자기가 확실한 컴퓨터공학과 갈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뭐 할 거니? 그러면 그냥 그런 막연하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 이제 전까지 얘기했고 막 그러는데, 그럼 결국엔 어떻게 이걸 진로지도를 해줘야 되나. 하면 예. 전과를 하겠다고 그러나요, 학생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또 3년제라 이제 다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학년 때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 그러니까 학생들, 저도 많이 접했었지만 그 학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적에 맞춰서 그 학과의 내용이 재미가 없고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꾸 겉돌게 되고 그냥 막연하게 다른 과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과를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접하고 싶다,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휴학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기가 참 애매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 하는 케이스 혹시 있으셨던 분, 내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학생에게 대처를 했더니 효과가 좀 있었다, 성공 사례 없으셨어요? 너한테 맞는 과는 없다. 내가 행복하고 네. 참고 문제가.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기대가 따라 하나도 없으니까 힘들다. 그걸 극복해야지. 그거에서 극복을 못하면 결국은 적응을 못하니까 조금만 참고 또 적응해라. 그런 식으로 또 간혹가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는 수 있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시고 군대를 갔다 와서 순간에 틀이 틀어지니까 휴학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만 다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자기가 그때 가서 이제 좀 많이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 대화를 하려면 사실 대화가 안 안 되죠. 예, 있죠.
개인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심리검사를 쫙 해서 적성이 어떤 거가 맞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랑 성적이랑 적당히 이제 맞춰가지고 내 이쪽으로 가지 않을래 해서 대부분 논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그렇지만 되게 깝깝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조언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긴 한데 그런 이제 직접적인 조언이나 정말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실 때는 이제 하나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 보면 촉진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게 처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어느 정도 몇 번 만나서 좀 이렇게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깰 겸 친해질 겸뭐 간식을 준다든가 농담을 한다든가 좀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어색한 그 학생이 특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가실 때 아니면 매태기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얘가 내 얘기를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이제 현실적인 충고나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그 학생에게 이제 먹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몇 번 보지 않고 아니면 그 학생이 좀 내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거나 왠지 오더라도 겉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그 학생이 마음을 확 닫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전과라든지 어떤 그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휴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로를 지도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군대 가기 전에는 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뭐 매택이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만날 수는 있나요? 그거는 관계없나요? 선생님들 관계 대략적으로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넘어가고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따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대학생 개인 진로 상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지도를 하시려고 하면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한 가지를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대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선생님 학교에서 적용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 과도 다를 수 있고 어떤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틀은 제가 보기엔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보면 여기 모듈 A, B, C, D, E, F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1, 2, 3, 4, 5, 6 해서 6획이라고 보셔도 돼요. 6획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한 학생을 내담자를 6번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적게 만날 수도 있고 더 많게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과 약속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개인 상담을 할 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에 회기 수나 그 계획을 서로 같이 짜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듈 A는 그러니까 1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담자가 학생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내담자의 진로 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하는 게 1회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하나의 샘플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과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적응이 안 돼서 편입을 하고 싶은데 한 학기만 하고 지금 이번 학기를 쉬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호소 문제겠죠. 그럼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대해서 그러면 휴학을 할 거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휴학을 할 생각인지 혹시 계획 세워본 거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걸 첫해기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그 학생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왜 휴학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왜 편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봤던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답을 줄 수가 있겠다 싶으면 뒷부분은 관계는 없는데 사실 아까 막연하다는 게 한 번에 그 얘기를 듣고 답을 주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이 몇 주에 걸쳐서 의논을 해보자. 지금 당장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휴학을 하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한순간에 딱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대안들을 많이 너도 찾아보고 나도 찾아봐서 같이 결정을 하자.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상담에 대한 구조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학생이 내가 빨리 쉬고 싶다. 나는 그 휴학을 빨리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이번 학기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이전에 결정을 해야 중간고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통 회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걸 많이 잡는데 만약에 시간이 급하다 이러면 한 주에 두세 번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재량을 가지실 수 있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2주 안에 결정을 봐야 된다 이러면 일주일에 그럼 2번 만나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만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총 4회기가 되는 거죠. 4번을 그럼 우리가 같이 만나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날 때는 뭐 보통 이제 한밤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인데 대학생들 대부분 그러면 뭐 40분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총 4회기를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요. 싫다고 막 대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빵꾸를 낼까 싶어도 일단은 알겠습니다는 해요. 보통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회기 때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면 편입을 하겠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편입하기 위해서 그럼 너가 그 편입하려는 과가 네 적성에 맞는지 그럼 네가 정말 그 과를 가면 네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는지 같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뭐 스트롱 검사라든지 뭐 MBTI라든지 폴란드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셔도 되고요. 다른 기관에서 한 결과들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시면 돼요. 아니면 안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을 모셔서 해갖고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2회기 때 만날 때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2회기 때 그 아까 대안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휴학을 하고 편입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의사결정 아까 이론에서 그거를 2회기 정도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한 그러면 대안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 휴학을 한다고 하면 휴학한 다음에 어떻게 편입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대안들을 뭐 학원을 끊는다, 뭐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본다, 뭐 아니면은 여기서 전과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다니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같이 정리를 쫙 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 그것과 관련해서 네가 예를 들면 그 과에 어떤 과로 편입을 다시 하고 싶다 하면 그 과의 커트라인이나 그 과를 가기 위한 뭐 준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정보를 다 찾아오라고 이제 또 과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는데 적절하게 때로에 따라서는 과제를 내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너무 하기 어려운 과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과중하지 않은 과제들, 간단하게 뭐 정보를 찾아온다든가, 뭐 검사 도구 들고 온다든가, 아니면 검사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과제들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제를 한두 가지씩 내주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를 이끌어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샘 회계 때는 뭐냐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의 꿈이 옛날에는 어떤 거였는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3회기 정도 가서는 자신의 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렸을 때 꿈은 뭐였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뭐였고, 현재는 어떤 건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뭐 가정 환경 때문인지, 자기의 성적 때문인지, 취미, 자기의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이런 걸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하고 싶은 일이 아까 그 대안과 관련된, 예를 들면 편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과 매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계에 가서는 이제 뭐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취업 계획에 대해서